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대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해가지고 중국을 완벽하게 봉쇄하기로 했다. 이렇게 니혼게이자 신문이 5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대중국 억지력 강화 등을 위해서 2022년 회계연도, 이 2022년 회계연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인데요. 그때부터 6년간 273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31조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중국에 대한 경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 요망서를 미국 의회에 이달 초에 제출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런 대중국 포위 전략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감히 선제 공격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일단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에 있는 제1열도선을 따라서 대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키나와로부터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제1열도선에 미국이 최근에 실전 배치를 시작한 중거리 미사일로 중국의 주요 도시와 전략 지역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번 계획서에는 제1열도선을 따라서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 이 임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치되는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재래식 미사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니혼게이자 신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대중국 포위 미사일 배치 구축은 사실 중국이 자초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은 이 오가사와라 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괌을 잇는 제2열도선이 있는데요. 이 제2열도선 내로에 미국 접근을 저지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죠. 뭔지 자세히 설명을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00년경부터 미군의 이런 중국 부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A2AD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해양력이 열세인 중국이 해전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상 배치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중국이 정한 열도선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거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중국의 A2AD 전략은 1980년대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관인 류화칭이 창시한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근해 적극 방위 전략입니다. 이걸 약칭해서 도련, 이걸 이제 중국말로 나오렌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오렌 전략으로 불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련, 도련선 그럴 때 도련이고 이건 나오렌, 이걸 바로 이제 열도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 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을 설정했는데요. 이게 바로 연안에서 한 10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2도련선은 중국 연안에서 약 2000km 떨어져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 그 다음에 이오시마 제도, 마리아나 제도, 괌, 팔라우 이렇게 이어지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제1도련선 안에 있는 해양을 내해화하고 그 다음에 제2도련선의 제해권을 확보하겠다. 이게 바로 도련 전략, 다오렌 전략의 핵심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한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미국하고 반분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꿈이 야무진 거죠. 중국이 이 항공모함을 필두로 해가지고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또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가서 군사기지를 구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A2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반접근이고요. AD라는 게 지역 거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원거리로부터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 같은 것들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해역에 처음부터 들어올 꿈도 꾸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역 거부는 설령 미 해군이 진입한다 할지라도 이들에 대해서 근거리에서 계속 집요하게 또 끈질기게 괴롭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한 작전 수행을 방해한다는 거죠. 결함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스스로 퇴각하도록 유도하는 전략.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반접근 또 지역 거부 전략, 그러니까 A2AD 전략에 대해서 항모 전단을 동원해 가지고 무력화하는 대응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벌여온 그런 항행의 자유작전이 바로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전략 수행을 위해서 이미 1250기 이상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 배치를 하고 있죠. 항공모함 킬러라고 부르는 DF, 그러니까 둥펑 21D는 1800에서 3000km의 사거리를 가졌는데요. 세계 최초의 대함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ASBM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미 실전 배치를 마쳤습니다. 물론 일본 열도 전역 그리고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 같은 지상 목표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덩펑 21D, DF-21D의 개량형인데요.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인 DF-26도 지난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둥펑 26으로는 서태평양의 미 핵심 전략기지죠. 괌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 산둥반도에 실전 배치된 사거리 1000km의 둥펑 16은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 그 다음에 성주 사드 기지를 오차 범위 10m 이내에서 정밀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남부 해안에 배치된 사거리 600에서 1000km의 둥펑 15 탄도미사일은 대만을 겨냥하고 있죠. 중국은 이렇게 미국과 동맹국들, 여기 한국도 포함됩니다. 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이 A2AD 전략 수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 왔는데 미국은 그동안 전혀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러시아하고 체결했던 중거리 미사일 전력 조약, 이걸 INF라고 그러는데요. 이 INF 조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INF 조약이 이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로막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INF 조약이 예로 인정해온 해상 및 공중발사 미사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해상 및 공중발사 미사일은 임시 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지상발사 미사일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군은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 구축함, 또는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전개해가지고 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건 붙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속적 배치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INF 조약에 중국이 참여를 거부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이 A2AD 전략에 투입을 해 왔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지난 2019년에 중국이 들어오지 않는 이 INF 조약은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NF를 탈퇴한 지 딱 16일 만에 그때가 바로 2019년 8월 18일인데요. 사거리 500km의 순항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중거리 미사일을 제1열도선에 촘촘하게 배치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제1열도선 미사일 배치는 사실 미군 기지의 분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인도태평양군의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지난 1일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기지 분산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중국이 2,000여 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미군 기지의 집중 배치 방식은 중국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제1열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공격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이 설사 공격을 해오더라도 제2격,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대중국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1열도선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미 해병대 역시 분산할 수가 있겠죠. 그 미사일을 배치한 섬들을 해양정보, 감시, 정찰 같은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양기지화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소규모의 미군 기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제1열도선의 출발은 일본의 남쪽 오키나와가 아니고 일본의 북쪽, 본토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본의 방파제 역할하는 한국 역시 이 열도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포위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일본의 본토는 물론이고 한국도 배치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대중국 포위망이 더욱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상원 외교원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니혼게이자이하고 서면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의한 미사일망 정비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에는 플러스라고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니혼게이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도 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상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환영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일 안전보장에 의해서 일본에는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난세이 제도의 미사일 부대와 장사정 미사일을 증강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한국에도 대중국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평택과 성주 사드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이미 배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이유죠. 아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한국에 오게 되면 이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방어망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지난 2019년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나오기가 무섭게 총알바지 되지 말라 그러면 협박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 중국의 거친 입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한추시바오는 2019년 8월 5일자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이 겨냥하는 밀집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의 기세등등한 아시아 정책의 총알바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은 의심의 여지 없는 공격무기로 이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바 그러니까 사드 체계를 배치한 것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국가든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한다 그러면 이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직접 또는 간접적 적이 된다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 제 몸을 불사르는 것 같은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해 놓고도 우리 보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말은 그야말로 립서비스 정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이 이번 중거리 미사일의 제1열도선 배치 계획은 그동안의 대중국 압박 정책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으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발한다고 안 할 수 있나요? 하겠죠. 이제 그야말로 중국은 그야말로 목이 완전히 졸림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